그 사진 준우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할머니 댁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첩을 들고 나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그냥 옛날 친구 아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사진을 준우 오빠에게 보여줬어요.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유나야, 이 사람 내 친아버지 사진이랑 똑같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우 오빠는 어릴 때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사진첩에 오빠의 친아버지 사진이 있는 걸까요? 오빠, 우리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우리 가족의 오래된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준우 오빠와 나 사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렸고 담벼락에 핀 개나리가 노란 웃음을 짓고 있었죠. 유나야, 왔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이 좀 지저분해졌어. 시간 있으면 같이 정리해볼까? 다락방은 할머니 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있는 장난감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옛 물건들이 그곳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래에서 간식을 준비하신다며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 상자들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정리하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엄마의 어린 시절 교복 사진, 그리고 저의 아기 때 모습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같았죠.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이 상자는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가죽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할아버지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 이어졌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제 남자친구 준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마치 20년 전에 준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준우는 입양된 아이라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목소리에서 허전함이 느껴졌던 기억이 났어요. 사진 뒷면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희미한 펜 자국으로 1985년 상민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민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할머니의 사진첩에 준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의 사진이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유나야, 간식 준비됐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사진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집어 사진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사진첩은 상자에 돌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곧 내려갈게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내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내려오며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부엌에서 할머니는 떡과 차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상민이라는 분 아세요?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친구 아들이야. 내가 그런 오래된 사진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가볍게 들렸지만 떨리는 손과 회피하는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유나야, 요즘 학교는 어때? 준우라는 남자친구는 잘 지내니? 준우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준우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잘 지내요. 할머니, 정말 이 사진 속 사람이 그냥 친구 아들인가요? 준우랑 너무 닮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단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준우야, 오늘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우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된 채로 들렸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우에게 사진을 건네주었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야, 이상하다. 이 사람. 양부모님이 보여주신 내 친아버지 사진이랑 비슷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할머니 사진첩에 준우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 거지? 우리 가족과 준우 가족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준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준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내야겠어.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닐 거야. 카페의 조명 아래서 준우의 얼굴과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바꿀지도 모르는 비밀이. 우리 더 알아보자, 준우야.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진실로 이어질지 모른 채로.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는 그 사진과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맴돌았죠.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니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엄마가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평소라면 엄마에게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물어봤겠지만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왔어요. 유나야, 아침 먹을래? 엄마의 평범한 질문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양부모님께 물어볼게. 결과 알려줄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우가 직접 부모님께 물어본다니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입양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항상 어려워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양부모님께 물어봤어. 그런데 별로 알려주시지 않아. 내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셔.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우야, 내일 다시 할머니 댁에 가볼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물어볼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제 세상은 뒤흔들린 것만 같았어요. 왜 할머니는 진실을 숨기는 걸까요? 왜 준우의 양부모님은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다시 가서 그 사진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엄마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유나야, 어제 갔다가 오늘 또 왔구나. 무슨 일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이내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꾸나. 할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조용히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그리고 준우와 저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어제와 같은 위치에 그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상민이라는 사람의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민과 함께 찍힌 여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엄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상민과 지연, 결혼식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 엄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닮았어요. 혹시 친척, 아니면 사진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페이지 사이에서 무언가가 살짝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니 낡은 편지였어요. 상민에게라고 쓰인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꺼내려는 그 순간 아래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니? 밥 먹자. 깜짝 놀라 편지를 주머니에 급히 넣고 사진첩은 상자에 돌려놓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주머니 속 편지가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셨고 저는 자꾸만 말을 더듬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급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희미해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민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 사고는 내 책임이야. 용서해다오.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우,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상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고라는 건 뭘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로 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받자마자 말했어요. 준우야, 중요한 걸 발견했어. 편지를 찾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상민이라는 사람에게 쓴 것 같아. 사고에 대한 사과 편지야. 전화기 너머로 준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유나야, 내 친아버지 이름이 박상민이었대. 양부모님이 그것만 알려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멍해졌고 세상이 천천히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내 친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준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 것 같아. 내가 혹시 우리 아버지의 사고가 너희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어쩌면 이런 아픈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준우야, 내일 함께 할머니를 찾아가자.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해.
준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유나야.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은 비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이 준우와 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우리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주머니 속의 편지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준우가 곧 마주할 진실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은 무겁고 발걸음은 떨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준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짙게 남아있었죠. 손을 잡아 주었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함께 해결하자, 유나야. 그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었고 준우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제 남자친구 준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준우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자꾸만 준우의 얼굴을 훔쳐보셨고 준우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상민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어요. 할머니, 진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우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민이는 내 이모부였어, 유나야. 내 엄마의 언니 남편이었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모부요? 그럼 준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준우는 내 사촌이야. 내 이모와 상민이의 아들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준우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사촌이었습니다. 연인이 아니라 사촌.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준우가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귀어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손을 잡던 순간, 첫 키스, 함께 꿈꿨던 미래.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내 할아버지와 상민이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큰 사고가 났어. 할아버지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 상민이와 내 이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갓난아기였던 준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그렇게 준우는 입양됐고 우리 가족은 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단다. 내 엄마는 언니를 잃은 슬픔에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할아버지는 자책감에 술에 의지하다 돌아가셨어. 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만나는 걸 알았을 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니?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책감에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준우야. 정말 미안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촌이었다니,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은 내 할아버지였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준우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도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 슬픔, 그리고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약했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30년 전 사고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드리워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유나야,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머릿속에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엄마를 마주쳐야 하는데 엄마의 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처럼 숨기고 있었을까요?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준우와 함께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이제는 아픔으로 변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은 하나였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처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 마음처럼 쉬지 않고 내렸죠. 일주일 동안 준우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엄마에게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동생으로서 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오랫동안 제 침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도 몰랐어, 유나야. 준우가 내 사촌이었다니. 언니의 아들이. 할머니는 그 아이가 입양된 후 연락이 끊겼다고만 했거든. 엄마의 목소리에서 슬픔과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적어도 엄마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준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에 계속 확인했지만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를 잃은 것이 너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문 앞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출장을 가셔서 혼자 있었기에 누구지 하는 의문을 품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 더 여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우리의 대화가 이제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지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별로 못 지냈어. 넌? 나도. 그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의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불편한 거리감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미안해, 연락 안 해서. 준우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나도 많이 혼란스러웠으니까. 준우의 손가락이 소파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이 내 손을 잡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유나야. 준우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그리고 마음의 정리도 필요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준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아래 나란히 걸으면서도 예전과 달리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 눈물 같았어요. 준우는 조용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 내 친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처음에는 놀라셨지. 하지만 이해해 주셨어. 그리고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 내가 입양됐을 때의 상황이랑 내 친부모님에 대해서. 준우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잠시 그쳤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할머니의 얼굴은 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어깨는 더 구부정해졌습니다. 들어오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어요. 거실에 앉자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할머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물잔을 잡으셨어요. 내 어머니는 내 첫째 딸이었단다, 준우야. 지연이. 참 맑고 밝은 아이였지. 상민이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이모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모. 엄마의 언니였던 사람.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단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났어. 내 할아버지와 상민이가 함께 낚시를 다녀오는 길이었어. 비가 많이 내렸고 할아버지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 차가 미끄러져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상민이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가다 또 다른 사고를 당했단다. 두 사람 다 그날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내가 혼자 남았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토록 비극적인 사연이 있었다니. 우리 가족의 역사에 이런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자책하며 술에 의지했고 결국 너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내렸어. 내가 우리 가족의 슬픔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거든. 준우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준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죄책감과 슬픔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앨범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건 너희 부모님의 사진이란다, 준우야. 내가 가져가렴.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고 슬픈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연인에서 사촌으로 바뀐 관계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가족이라는 새로운 유대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달랐어요. 연인의 손길이 아닌 가족의 손길이었죠. 유나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사촌으로서.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아픔은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보였어요. 그래, 준우야.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일주일 후 준우와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할아버지 산소였어요. 준우는 조용히 저를 올리고 꽃을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특별한 존재로요. 사진첩에서 시작된 아픈 비밀은 결국 오래도록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이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준우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필요한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것만큼 새롭게 찾은 것의 가치도 크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촌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요.